지금 그 내란 특검의 두 번째 출석 통보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제 강제 구인 시도를 했는데 서울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워서 난감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겁니다. 특검이 오늘 오후 2시까지 다시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인데 어떻게 될까요? 강제 구인해야죠. 당위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고 2차 그러니까 어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은 특검팀도 밝혔듯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고려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인치라는 건 끌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인이 아니라 끌어당길 인자니까 끌어내서 조사를 받게끔 한다라는 법적 형사소송의 절차인데 이걸 자꾸 저기 뭐 보수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방어권이다. 그런데 이거는 형사법상 방어권이 아닙니다. 피의자 피고인에게 있는 방어권은요. 진술 거부권 외에는 권리가 없어요. 수용실에서 버티는 것들은 이거는 그냥 목리수준이죠. 그러면 저는 어제까지는 그 정도 예우를 했으면 되고 오늘은 서초동에 사는 피의자 윤석열을 법적 집행에 따라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끄집어낼 때 스스로 안 그러 나오면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품격 자체도 팽개친 거잖아요. 그럼 그냥 피의자로서 그다음 중범죄자로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도 뭐 국민 여론 너무 의식할 필요도 없다. 최선을 다했고 예우도 했다라는 것인데 딱 한마디가 생각나요. 윤석열 그 피의자를 보면 파렴치한 딱 그 한 단어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 나오게 되면 저게 이게 일종의 정치적인 공방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강제로 끌고 와도 아마 묵비권 행사하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뭐 지금 구치소에 있든가 뭐 특검 사무실로 오든가 입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할 거는 뻔한 건데 근데 지금 저렇게까지 이제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파렴치한 사람이다. 아니 묵비권 행사하는 거야 본인의 뭐 피의자로서의 권리니까 그렇다 쳐도 나오라는 것까지 안 나오는 건 당신이 무슨 특권이 있다고 그러냐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괴롭죠. 왜냐하면 저분이 저렇게 하면 할수록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역시 너희들 나쁜 놈들이야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하고 무슨 원수가 졌길래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망가뜨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있어요. 뭐 나와서 나는 피의자로서 말 안 하겠다. 옛날에 조국 씨도 그랬잖아요. 그 검찰 조사 받으면서 한마디도 얘기 안 하겠다. 법원에 가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얘기지만 재판정에 가서는 우리 부하들은 군인들은 경찰들은 내 지시에 따른 거니까 그 사람들 잘못 없다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나마 그래도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보수에게는 너무나 큰 타격이고 괴롭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딴에는 이제 법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할 거예요. 본인도 특검을 해봤고 검찰에도 있어봐서 어떻게 한 게 본인한테 유리할까. 근데 법적 대응할 건 없을 거고 현재 재판에 나가서 다투겠다라는 것이고 특검에 가봤자 사실 증거와 증언들을 계속 들이밀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고 싶은데 이거 12시간씩 잡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버티겠다는 뜻 같은데 사실 구속 기소를 해라. 지금은 이제 구속 수사 상태잖아요. 20일간. 그러면 거기에 불응해서 구속 기소가 되면 이제 관할권이 이제 재판부로 넘어가니까 재판부로 넘어가면 이제 병보석 신청을 하겠다는 아마 그런 전략 같은데 아마 그 정도로 넉넉하게 이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제가 이제는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법치가 세워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최소한의 품격,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좀 지켜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서울 구치소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수용 관리를 위해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변호인 측이 운동을 못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접견 끝나면 구치소 측이 운동 의사를 묻고 있다고 해요. 운동하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운동 시간도 일반 수용자와 같이 1시간 이내로 보장된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강제 구인 요청 수행하지 않은 김현욱 서울구치소장 문제다 하고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이 이제 특검에 정당한 직무수행 방해하고 법치주의 근간 훼손했다. 즉각 수사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진술 거부 권한 권리에 속할 수도 있으나 그 또한 보기 좋지 않지만 거부. 그러니까 이게 그 인치에 대한 명령, 강제 이 인치 같은 경우는요. 이거 영장 같은 겁니다. 영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영장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을 교도소장이 용인하면 그 또한도 직권 남용이고 아니 직무유기죠. 그랬을 땐 당연히 그런 사실들은 그 교도소의 소장들이 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초부터 피의자 윤석열이 다른 사람 민폐 끼치지 말고 나와서 조사받고 거기 덥잖아요. 그럼 검찰 나와서 좀 12시간 앉아서 좀 더위도 식히고 그냥 묵비권 행사한테 들어가면 되잖아요. 왜 죄 없는 교도관들 곤란하게 만들고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김정일 우리 최고님 계시는데 국민의힘도 곤란하게 만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민폐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는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을 묶어서 끌고 나오는 그것도 너무 과도하다. 과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보복 복수심이라든가 그 국민적 감정 이런 것들을 뭐 충족시켜주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국가의 어떤 전직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전 세계에 타전되는 게 그게 과연 그 뭐랄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을까 이런 생각도 더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를 그 구치소에 가서 하다가 뭐 진술 거부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증언을 하지 않아도 진술을 하지 않아도 이 주변 사람들을 워낙 많이 불러다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무슨 사법적인 어떤 그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되되 너무 감정적이거나 보여주기식 그런 이 사람 우리가 이렇게 혼내주고 있습니다라는 것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전한길 씨와 김계리 변호사가 최근에 윤 전 대통령 영치금 계좌번호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독한 옥중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대통령님께 당신의 응원과 사랑을 전해달라.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셔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시다. 뭐 이러면서 공개를 하니까 하루 만에 400만 원 한도 다 채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신고 재산만 74억 8천여만 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김건희 씨 예금만 49억 원인데 이거 계좌이체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영치금 400만 원이 필요해서 했다기보다는 이미 지금 지지층들이 거의 와해 수준에 있고요. 본인은 늘 빨간 넥타이로 나를 좀 지켜달라고 SOS를 보내는데 그 동력이 상실됐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에 체포영장 저지했던 45명 어디 갔어요? 코피도 안 보이잖아요. 뭐 언더친윤이라는 사람들 뭐 그전에 전환기 씨 데려다가 뭐 계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탄핵은 반대했어야 되고 부정선거는 밝혀내야 되고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사실상 버티는 것도 이상한 어떤 주장들 영치금에 대한 고독한 옥중투쟁이라뇨.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다시 지지층을 모아서 어떤 사회적인 대립을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버틸 수 있게끔 해달라라는 행위 같은데 이런 것도 참 창피한 일이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래서 뭐 끊임없이 얼굴이 부끄러워요.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아니요, 글쎄 뭐랄까 지지자들을 동원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세를 모으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누군가 이렇게 돈을 내므로써 거기에서 이제 내가 이 사람 지지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어컨이 없다. 그래서 뭐 고생을 하고 있다. 운동을 못 한다. 이런 건 다 감성팔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냥 지지자들이 그 실망하고 흩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특검이 어제 방첩사령부 등 24곳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외환죄가 아니라 일반 이적죄를 적시했다고 합니다. 일반 이적죄가 훨씬 더 포괄적이잖아요. 뭐 외국과의 뭐 공모 여부 무관하고. 근데 이제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이 이제 대면 조사했을 때 윤 전 대통령한테 이제 뭐 북한의 보복 예상하고 무인구 보낸 거 아니냐, 뭐 이제 그 북한이 그 연결도로 남북 연결도로 폭파 사건 언급하면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에서 조사받을 타이밍 자체를 실기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사를 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대면 조사에서 이뤄졌던 요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의 진술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무인기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그 국회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 사령관님이 예 국회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복창하고 이러는 걸 옆에서 다 듣고 증언, 그게 또 실행에 옮겨졌고, 또 군뿐만이 아니라 경찰에서 똑같은 지시가 내려져서 이렇게 움직여졌고 하는 것들을 내부 사람들이니요 외부 사람들이 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도 나는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뭐 무인기 보낸 거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그 뭐랄까 그 불리할 수 있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분 계속 불러다가 얘기를 해봤자 다 부인할 텐데, 그러면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뭐 저렇게 수사 자체에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보로 들어온 거 보면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현재까지 의사 표현이 없고 조사 거부로 보인다.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서울구치소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이런 지금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김종윤 최고도 말씀하셨지만 진술 거부, 뭐 조사 거부 계속 이어지면 결국은 그런 조사 없이 그냥 기소로 가는 방향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검에 나가서는 본인이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도 뭐 실력이 뭐 뛰어났든 안 뛰어났든 검찰에서 오랫동안 밥을 먹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은 부인하는 게 법률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증거를 들이대야만 그때 가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결국에는 그 뭐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이미 본인의 측근들이 다 제대로 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김태호, 뭐 김성훈까지도 말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외환죄로 접근을 했지만 이제 통모라는 부분들은 도저히 그 부분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이적죄도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어떤 중형에 처하는 벌이고, 말하자면 국익을 손실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또 어떤 우리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이득을 주려고 했거나 그런 부분들로 준 부분이라서 저는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을 도발하고, 그 배경과 동기 자체가 조금은 어떤 작전과 어떤 북한과의 어떤 안보 문제로서 접근한 게 아니라 정책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썼다는 점에서 이적죄는 전 적용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결국 이적죄는요, 윤석열 입에서는 절대 본인이 그랬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주변에 그 뭐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 또한 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적죄까지 추가로 또 이렇게 부여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순직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뭐 이렇게 아이폰 확보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비밀번호 제공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 사람 아이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제 김건희 특검인 것 같은데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뒤늦게 특검에 아이폰을 제출했는데
비번 제공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그때 왜 윤 전 대통령 육성 나왔잖아요. 아,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 육성. 요 파일을 이제 명태균 씨가 검찰에 제출했을 무렵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지금 드러났는데, 네. 네.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 교체를 딱 했네요. 증거 인멸의 그 징후가 아주 명확해 보이고요. 뭐 일단은 비번을 알려주지 않은 거는 지난번 비번 알려주지 않는 남자 한동훈 전 대표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출신들이 이런 어떤 수사를 피하는 방법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이 이제 나름대로 비번을 풀기가 힘들어서 푸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수사의 어떤 악으로서 존재할 수 있어서 그냥 떳떳하면 풀어야겠죠. 근데 뭐 굳이 뭐 핸드폰을 다 풀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어떤 핸드폰 하나로 난항을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 핸드폰을 뭐 하려고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 제출을 했냐? 네, 이미 제출을. 줬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이미 제출을 한 거잖아요. 바꿨는데 바꾼 다음에 바꾼 핸드폰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했더니 그거는 뭐 그 비번을 안 주고 그런 것들 뭐 과거에도 뭐 그 지난 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 수사를 받는데 핸드폰을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이미 다 그 바꾼 핸드폰이더라. 바꾼 핸드폰 제출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송영길 대표 때도 뭐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왜 뭐 하려고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